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다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수를 같은 수만큼 곱해가면서 나열된 그런 수열이 바로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그쵸? 그런 수열 같은 경우에 이러한 수열이 뭐 R의 n제곱이 이제 n번째 수열이라고 하면 이러한 Rn이라고 하는 게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R이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뉠 때 어떨 때는 발산하고 어떨 때는 수렴하고 또 어떨 땐 발산하는 그런 R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요 3번을 볼게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이죠. 요 기호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말은 다시 풀어서 보면 R이라는 숫자가 1보다 작거나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를 의미해요. 즉 예를 들면 이런 숫자가 있죠. 뭐 2분의 1, 뭐 3분의 2, 그리고 또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뭐 당연히 0도 포함될 거예요. 그렇죠? 요런 숫자가 R이 요런 숫자일 때, 즉 요런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가면서 만드는 수열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열은 0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요 숫자를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0에 수렴한다.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거든요. 음.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숫자죠. 요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요. 그러면 이 숫자가 계속 곱하면 무한번 곱하면 분모보다 분자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깥쪽을 봐야겠죠? R이 그렇다면 뭐 두 번째는 이제 R이 1인 경우. R이 1일 때는 그냥 계속 1, 1, 1, 1, 1, 1을 곱해도 계속 1이죠. 이런 수열은 어때요? 결국 1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같은 숫자기 때문에 그냥 뭐 수렴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냥 늘 1인 그냥 그런 수열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R이 1보다 큰 경우를 봅시다.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아까 R이 1보다 작을 때랑 반대로 R이 1보다 크면 어때요? 4분의 5, 뭐 2분의 3 요런 숫자를 계속 곱해주면요. 분모보다 분자가 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렇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R이 1도 했고 R이 1보다 큰 경우 했으니까 요 양수는 다 봤어요. 그럼 음수 안 본 조건이 뭐예요? 바로 4번이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부터 그 음수 전체 다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이런 숫자는 어 숫자가 크니까 발산하는 거 아닌가요? 자, 발산은 맞는데 어때요?
진동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면 두 번째 숫자는 플러스 1, 세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네 번째 숫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어디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계속 어떤 숫자를 반복해 가는 거를 진동한다고 했었죠. 자, R이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얘는요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수렴하지 않고 계속 진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조금 자세히 이해할 때까지 스스로 복습을 해야 돼요. 왜 1에 수렴할지,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4의 n제곱이라는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이거는 앞에 공식에 따르면 4라는 숫자는 1보다 큰 숫자니까 요 1번의 답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렇죠? 자, 그냥 봐도 4, 또 두 번째는 16, 세 번째는 64, 네 번째는 256. 계속 숫자가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자, 2번은 5분의 2의 n제곱이에요. 5분의 2라는 숫자는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0에 수렴하는 거예요. 얘도 조금만 써보면 알 수 있어요. 25분의 4, 125분의 8, 625분의 16. 계속 뭐 0.1, 0.01, 0.001 계속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0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자, 3번은 자, 3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이 경우도 조금만 써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플러스 81분의 1, 마이너스 243분의 1. 이 숫자만 보면 어때요? 계속 작아지고 있죠? 결국 0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 진동 아닌가요? 자, 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자,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0에 결국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진동하지만 이 숫자 자체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한 점인 0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에 수렴. 자, 그리고 어때요? 4번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에요. 얘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얘도 숫자만 보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바로 진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진동하고 발산합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써주면 되죠. 자, 3번, 4번 모두 마이너스를 계속 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진동이 아니고 얘는 진동이라고 해야 합니다. 알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필수예제 13번을 보면 이제 조금 복잡한 숫자가 나와요. 자, 1번을 볼게요. 3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5의 n제곱이라는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얘도 첫 번째 숫자부터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숫자는 n이 1일 때예요. 그러면 3의 제곱분의 5, 그러니까 뭐 9분의 5. 이게 첫 번째 숫자고. 두 번째 숫자는 3의 세제곱분의 5의 제곱. 얘는 27분의 25. 세 번째 숫자는 3의 4제곱분의 5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81분의 125. 숫자가 얘는 1보다 작은 숫자였는데 뭔가 얘는 1에 가까워지고 있고 얘는 1보다 커지고 있고 계속 가면 이게 뭔가 숫자가 커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계속 조금 더 숫자를 써봐도 우리가 쉽게 이 숫자가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 공식을 배운 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3의 n 플러스 1분의 5의 n제곱. 자,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바꾸냐? 일단 분자에 n제곱이 있기 때문에 분모도 n제곱만 남겨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앞에 곱하기 3으로 바뀌어요. 이 지수 법칙이죠. 3의 1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은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죠. 그리고 분자의 5의 n제곱까지 합치면 얘는 요 3분의 1만 냅두고 뒤에 거를 묶어서 3분의 5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뭐 요것도 지수 법칙이죠. 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3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은 뭐 3 곱하기 5의 n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일단 냅두고 여기만 봅시다. 왜냐면 n이 여기 있잖아요. n이 1일 때는 1을 넣어주고 두 번째 숫자는 2를 넣어주면 이 수열이 완성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 n제곱 할 때 여기가 r이 여기죠? 그쵸? r이 3분의 5인 거예요, 지금. 이 3분의 5를 계속 곱해주는 형태의 수열이죠. 이 r의 지금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요 수열은 발산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왜냐?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음. 자, 요 r만 찾아주면 돼요. 이런 거는 다. 자, 2번은 로그가 있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자, 3번을 봅시다. 3번은 자, 요거를 일단 지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n제곱. 얘는 n제곱으로 바뀌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이거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아, 얼마죠? 네. 이 제곱분의 1. 네, 그쵸? 그럼 얘도 2의 n제곱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가 2분의 1의 제곱인 것처럼 얘는 또 어떻게 보면 2의 제곱분의 1의 제곱해서 뭐 이렇게 묶어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자, 요 지수 법칙, 요 2의 마이너스 n제곱을 2의 n제곱분의 1이다. 그리고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이다. 요거는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특히 신경을 한번 써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4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얘가 3분의 2의 1-n제곱이죠. 얘가 예를 들면 n-1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분모 분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음,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아요. 뭐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다.
뭐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다. 자, 뭐 요것도 뭐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2의 마이너스 n제곱.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주냐면 마이너스 n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n 같은 걸로 바꿔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2분의 1의 n제곱이고요.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은 3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자, 이러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각각 볼까요? 2분의 1의 n제곱도 0에 수렴하겠죠? 왜? 여기가 r이라고 했죠. n 안쪽에 있는 거. r이 1보다 작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쪽에 속해 있으면 0에 수렴한다고 했죠. 이 뒤에 것도 어때요? 3분의 1도 1보다 작죠. 얘도 마찬가지로 0에 수렴하죠. 두 숫자가 다 0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전체 더한 것도 0에 수렴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죠? 자, 4번. 4번은 아까 선생님이 바꿔주면 뭐라고 했죠? 2분의 3의 n-1제곱이라고 했죠? 그쵸? 자, 얘는 선생님 n-1이 있는데요. 어, 자, 결론부터 말하면 무시해도 돼. 이거 n처럼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2분의 3의 n제곱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따로 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두 개 바꿔주면 되고 다시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안에 게 2분의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숫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 뭐 했어요? 얘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r을 찾아준 거예요. r.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열이 복잡해져도 사실 푸는 방법은 앞에 배운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참고로 여기서 그냥 상관없다고 했죠. n-1이. 왜 상관없다고 했냐면 어차피 2분의 3이라는 건 여기 바뀌지 않죠. 그렇죠? 그걸 자꾸 풀다 보면 상관없다는 거 알게 돼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R의 n제곱 이런 형태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요 앞에 붙는 숫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선생님이 계속 한 문제를 이제 1시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꼭 복습할 때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자, 요 확인 체크 19번은 숙제이고 이때 요 3번 같은 경우는 하지 마세요. 1, 2, 4, 5만 숙제입니다. 좀 지수 법칙 이런 거 많이 알아야겠죠? 음. 자,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면 처음에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한 5가지 정도만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조금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낼 때도 이게 맞다 아니다를 조금 확인할 수도 있고 계속 쓰다 보고 또 공식도 사용하다 보면 실수하지 않고 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1번에서는 2n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5번에선 어때요? 루트 5라는 게 나오죠. 자, 이런 것도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고민하면서 숙제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필수예제 1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뭔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더 복잡해졌어. 자, 이런 수열을 딱 보면 어떻냐면 우리 n제곱으로 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옛날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기억나나요? 그쵸? 그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자, 여기서도 비슷한 게 쓰입니다. 잘 보세요. 자, 8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분자를 볼게요. 분자. 분자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8의 무한대, 3의 무한대,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무한대가 되겠죠? 분모도 마찬가지로 여기 3의 무한대, 여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지만 엄청 큰 숫자가 될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분모 분자를 8의 아니지 9의 n제곱으로 나눌게요. 자,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3의 우리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하자. 3의 2n제곱은 3의 제곱의 n제곱과 같아요. 자, 이런 거 기억나나요? 뭐 2의 a제곱의 b제곱은 2의 a 곱하기 b제곱이에요. 그쵸? 2의 a 더하기 b제곱은 2의 a 곱하기 2의 b제곱이고요. 자, 이런 지수 법칙 옛날에 했던 거라서 조금 더 이런 대표적인 거 나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3의 제곱은 9니까 9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3의 2n제곱을 9의 n제곱으로 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분모가 9의 n제곱 빼기 8의 n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8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자 3의 2n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2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분의 1이고 3의 2n제곱은 9의 n제곱이니까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9의 n제곱 빼기 8의 n제곱분의 8의 n 플러스 1제곱은 8 곱하기 8의 n제곱이고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이에요. 자, 요 식을 바꿔줬으니까 자, 이제 아까 여기 선생님 지워버렸는데 분모 분자를 9의 n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분모도 9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분자도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요.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1 빼기 9분의 8의 n제곱 분의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이. 자, 요 식이 분모 분자를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한 1분만 줄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나누고 나면 우리 지금 뭐 하는 건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 숫자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요렇게 바꿔주고 바꾼 거 이제 지수 법칙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나눠줬으니까 얘는 얘랑 같은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런 9분의 8의 n제곱 같은 거는 0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9분의 8이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자, 이걸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0에 수렴하니까 답은 1분의 분자는 9분의 1만 남아서 얘는 9분의 1이라는 숫자에 수렴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팔은요. 아, 여기서 보세요. 요 8 곱하기 여기는 다 없어진 거예요. 얘가 곱해진 숫자가 0에 수렴하니까. 아, 그래서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그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 이유가 뭐였어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뭐 n분의 1 같은 게 생기니까 막 다 0에 수렴하면서 간단해졌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에는 요 숫자, 요 8의 n제곱, 9의 n제곱 여기서 9의 n제곱을 나눠주면 1보다 작은 숫자가 생겨버리니까 그걸로 우리는 0에 수렴하는 그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최고차항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더 큰 숫자로 나눠준 거예요. 8의 n제곱이 아닌 9의 n제곱으로 나눠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2번은 넘어가고 자, 여기서는 1번만 잘 한번 복습해 보세요. 1번이라는 거를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선생님 영상 올려줄 테니까. 자, 3번을 한번 보면 이것도 이렇게 풉니다. 푸는 법부터 할게요.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이라는 식을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3의 n제곱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의 n제곱 묶어주면 1 빼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얘는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이 돼요. 자, 요 식의 극한값을 구해주면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3의 n제곱은 요 3이라는 숫자가 1보다 크니까 무한대가 될 거고요. 요 뒤에 거는 1 빼기 얘는 0에 수렴하죠. 뒤에 거는 3분의 2는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1로 수렴하게 돼서 얘는 정답은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n 세제곱 빼기 n 제곱은 n 세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무한대 곱하기 1 이런 거 그때 했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이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3번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1번을 잘 푸는 걸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확인 체크 복습한 다음에 확인 체크 2번, 3번, 4번 이렇게 숙제로 하세요. 선생님이 일부러 루트 들어간 거 뺐어요. 복잡하니까. 2번, 3번, 4번 한번 숙제로 해보세요.
앞에 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풀면 됩니다. 교재에도 또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배웠고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이런 복잡한 식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배웠죠.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선생님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여기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요 네 가지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어. 요거 절대 헷갈리면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한 흐름을 따라가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앞으로 배울 것들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울 거 이제 급수라는 거거든요. 아마 급수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급수를 배운 다음에 뭘 배울 거냐면 등비급수를 배울 거예요. 급수 중에서도 특수한 급수를 하나 배우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수열의 극한을 했다면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걸 알아야 이제 미분, 적분이 나와요. 그런데 왜 앞에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냐? 이거 할 때 다 들어가요.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다 계속 뒤로 넘어갈수록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급수 잠깐만 보고 쉴게요. 자, 급수라는 건 뭐냐? 우리 수열이 있었어요. 수열은 A1, A2, N번째는 AN, 뭐 100번째 A100, 2N번째는 A2N 이런 게 수열이죠.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속되게 끊기지 않고 계속 나열된 거 무한 수열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급수란 뭐냐? 급수는 이 수열의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쭉 가서 모든 숫자를 다 더한 거를 급수라고 해요. 다 더한 거예요. 그죠? 모든 숫자 다 더한 거예요. 어떤 수열이 1, 2, 3, 4, 5, 6, 7, 8이면 급수는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급수예요. 자, 그리고 이 급수를 어떻게 나타내냐? 요런 기호로 나타내요. 자, 이 기호 본 적 있나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 뭐죠? 시그마. 맞아요. 시그마예요. 시그마는 다 더할 때 쓰는 기호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리미트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기호가 진짜 많이 나올 텐데 앞으로도 시그마 요 밑에 써주는 거 뭐냐면 n이라는 애를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요게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an이라는 거를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n이 2, 3, 4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n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서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쓰는 기호가. 뭐 우리 배우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파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다 곱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 또 있어요. 뭐 이거 지금 배우진 않지만 이렇게 다 더해주세요라는 뜻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더하면 어떻게 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걸 배울 거예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할게요.